웰빙 한방 이야기. 이 시간 진행에는 연세대학교를 졸업하고 중국 북경 중의학대학과 대학원에서 한의학을 연구한 난치병 치료 전문 달빛 한의원의 김동영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몸이 차가운 기운에 의해서 상하면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선 차가운 기운은 우리 몸의 양기를 상하게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양기가 극단적으로 상하면 우리 몸이 얼어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요. 이렇게 사망에 이르기 전에 심한 졸음에 엄습해 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추운 곳에 조난을 당하면 어떻게 해서든 졸음을 이겨내야만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전에 에베레스트 등반에 올랐다 사고를 당했던 일본 여자 등반대원의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정상 바로 밑에서요 잘못돼가지고 비박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즉 텐트도 없는 상황에서 그저 잠을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이 두 사람이요 할 수 있었던 일은 밤새도록 서로를 꼬집고 때리고 뺨을 특히 심하게 때려서요 어느 누구도 서로 잠에 들지 못하게 서로가 심하게 때렸다고, 나중에 얼굴이 퉁퉁 부을 정도로 서로 새벽까지 때리고 새벽에 날이 터오는 것을 보고선 길을 찾아서 하산을 해서 살아남을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조난을 당해서 한기에 휩싸이고 양기가 멸절해 가면 그 첫 번째 위험한 증후로는 심한 졸음에 빠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를요 많은 청취자분들이 아마 보신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마 주의를 안 하셨겠죠? 이 대표적인 경우가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영화 장면 속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타이타닉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타이타닉 영화 다 아시죠? 그 화찬란한 유람선이요 잘못돼가지고 침몰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망에 이른 역사적인 사실을 배경으로 했던 영화죠. 그런데 그 타이타닉의 마지막 장면을 보면요 정말 바람 한 점 없이 고얀 바다에 그 수많이 그 떠 있는 사람들이요 배가 침몰하기 전에 탈출해 가지고 구명조끼를 입고 떠 있거나 나무를 붙잡고 떠 있거나 그쵸 안전하게 살아서 빠져나오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 물에 떠 있습니다. 그런데 구조대원들이 그곳에 도착해 가지고요 등불을 들고 생각이 나시죠? 등불을 들고 한 사람 한 사람 다 흔들어 보죠. 그 죽어 있는 사람들이요. 그러면서 다 확인해 나가죠. 이게 뭡니까? 아직도 죽음에 이르지 아니하고 졸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를 확인해 보는 겁니다. 즉 조난당해서 얼어 죽기 직전에는 어떤 상황이라는 거죠? 졸음에 빠져 죽는다는 겁니다. 그걸 실제 우리 그 영화에서요. 그래서 다 흔들어 보고 다니는 겁니다. 왜 추운데 얼어 죽었는데 흔들어 다닐까? 얼었으니까 동태처럼 됐겠구나 이렇게 생각. 그게 아닙니다. 그 우리가 사람들이나 모든 생명체가 얼기 직전에 죽음에 이르기 직전에 어떻습니까? 심한 졸음에 먼저 빠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죽음에 이르지 않냐고 혹시 졸음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나 해서 그 구조대원들이 다 하나씩 흔들어 보고 불빛을 비춰서 그 사람의 얼굴에 생기가 있는지 숨을 쉬는지 그걸 확인하면서 다니는 거였습니다. 이렇게 한사가 들어오면요 우리 몸의 양기를 들어와서 우리 몸의 양기를 심하게 상하게 하면요 이 몸의 양기가 완전히 멸절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망에 이르게 되겠죠. 한의학에서 우리 몸의 양기의 중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심장에 있습니다. 심장은 불이지 않습니까? 불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심장이 있으면 저 양기가 끊어지면 우리 몸은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한의학에서 생명이란 뭡니까? 음과 양의 상호 밸런스가 잡힌 상황에서 균형을 잡힌 상황에서 끊임없는 견제와 상생과 교류를 통해서 생명활동이 일어나는 것으로 보는 거죠. 그런데 일방적으로 어느 한쪽이 없어지면 그걸로 한쪽이 승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곧 생명의 끝장이라는 겁니다. 그죠? 음이 없는 양이 있을 수 없고 양이 없는 음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에 동전이 앞만 있고 뒷면이 없는 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늘이 없는 양지가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세상이 음과 양이 균형을 통해서 생명을 형성하는데요. 우리 몸의 양기라고 하는 더운 기운, 한쪽이 불이라고 하는 한쪽이 양기가 없어지면 어떻게 했습니까? 음기도 돌 수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그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러나 청취자 여러분들 주의해야 할 건요.
이렇게 양기가 극도로 심하게 타격을 받아 사망에 이르는 케이스가요, 위험한 경우가요, 극도로 추운 곳에 조난당하거나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만 일어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직접 겪었던 경험인데요. 저희 집사람이 비교적 몸이 아주 약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학부를 졸업하고 대학원에 이제 재학 중이었는데요. 그 한국 유학생들끼리 10월 말에 1박 2일로 그 북경 교회에 한국의 대학생들처럼 수양회를 가기로 해가지고 참석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선배가 된 입장에서 가족들과 다 함께 참석하기로 했는데요. 그 당시만 해도 뭐 지금도 그렇지만요, 중국 북경에서요 뭐 1시간만 나가면 완전한 농촌입니다. 교통도 거의 불가능하고요, 뭐 사는 것도 열악하고요, 다 불편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버스를 대절해 가지고요, 그 한 두세 시간 나가서 우리로 말하면 산림욕을 하는 아주 나무가 많은 울창한 그런 지역으로 가게 됐습니다. 도착해 보니까요, 북경 시내보다 벌써 4, 5도가 떨어지는 차가운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늦가을이었기 때문에요, 그렇게 춥지 않은데 그곳에 들어가니까요, 추위를 심하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의 숙박 시설이 얼마나 열악한지요, 난방 장치가 전혀 안 된 이 뭐 가숙박 장치 같은 가건물 같은 곳에 이제 거처를 정하고요, 짐을 풀고 나와서 야외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면서 점심 식사를 하는데요, 저희 집사람이 점심을 전혀 못 먹겠다는 겁니다. 졸려 죽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거처에 들어가서 쉬면 좋겠다는데, 거처가 아주 냉방 아닙니까? 그래서 준비성이 아주 강한 친구들이 그때 오리털 파카를 갖고 온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춥지 않은 날씨들인데, 그래서 그 오리털 파카를 빌려서 입고 쉴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한 5시쯤 됐는데요, 2차로 버스를 대절해서 들어온 팀이 있었습니다. 도착해 들어와 가지고요, 그 돌아다니면서 지금 북경으로 나가야 되실 분들은, 다시 나가야 되실 분들은 이 차를 타고 나가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얼뜻 저희 집사람 생각이 나서 거처에 가가지고 집사람에게 돌아가겠냐고 물어보니까 두 말도 않고 생각도 없이 바로 하는 대답이 돌아가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는 뭐 얼른 짐을 챙겨가지고 그 떠나는 버스를 잡아 타고요, 북경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버스 속에서 얘기했는데요, 오후에 그 냉방 같은 그 거처에서 오리틀을 뒤집어 쓰고 쉬고 있는데요, 어찌나 추운지 뼛속까지 추위가 들어오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정신이 전혀 오락가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신을 차리려고 해도 차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이 다른 말로 하면 졸음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런데 도저히 자기가 이런 상황 계속 가면 아마 생명이 위험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벌떡 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비몽사몽해서 깨야만 한다 그러고 비몽사몽간에서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막 괴로워하고 있는데, 제가 와서 흔들면서 나가자 그래서 둘도 없이 나갔다고, 정말 무서웠다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면서 그렇게 춥고 떨려하고 정신을 잃고 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걱정하면서 빨리 버스야 가라, 빨리 도착하자 북경. 그래서 북경에 도착하자마자요, 그 약국에 가서 이제 게지가 부자탕이라고 하는 상한눈에 나오는 처방이 있습니다. 그 약을 처방대로 사가지고 끓여서 복용토록 했습니다. 그래서 한 첩을 두 번에 원래 나눠서 먹게 돼 있기 때문에 나눠 먹으라 그랬더니요, 이 사람이 얼마나 춥고 얼마나 심한 그 공포 속에 있었는지요, 그 두 번에 나눠 먹으라는 약을 한 번에 다 먹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하는 말이 한 번에 다 먹었는데 그 밤새 자기 나지 않는 땀을 흘리면서 뼛속까지 추웠던 그 한기가 다 빠져나가는, 아주 이제야 살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살아나왔습니다. 그래서 참 생명이라는 게 참 기가 막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당시 그 버스가 안 들어왔거나, 들어왔어도 제가 딴 생각을 하고 있었거나, 그랬으면 그 중국 그 외진 곳에서요 어떤 조치를 취할 수도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게 돌아와서도요, 중국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아무나 그 한약을 조제를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었기 때문에 집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가 있었죠. 우리 그렇지 않았다면 또 밤늦게까지 한약국이 열고 있었기 때문에 가서 제가 원하는 처방을 사서 끓여서 먹일 수가 있었기 때문에 아무런 부작용 없이 다시 원상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겁니다. 참 이렇게요, 조난당하는 현상들은 꼭 심하게 조난당하는 경우에만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주위에
노약자분들이 계시면 이 밴쿠버는 항상 추운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요. 늘 각별하고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지 않나. 더욱이 이제 아주 추운 겨울로 들어들고 있습니다. 모두들 주위에 노약자분들이 추운 한사에서 위험한 상황에 빠지지 않는지 늘 세심한 배려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모두들 빛과 사랑에 충만한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달빛 안녕 원장 김동영이었습니다.